이런 바이너리 파일, 그러니까 컴파일을 하고 난 결과 파일들이, 실행 파일들이 결국은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이고, 프로세스는 뭐예요? 이 실행 파일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하고 있는 상태가 프로세스예요. 실행하고 있는 상태. 어, 실행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프로세스를 만들어 보고, 그리고 실행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태까지 무수히 많은 프로세스를 여태까지 계속 실행하고 종료하고를 많이 해봤어요. 우리 아주 간단한 프로세스 실행하는 거는 우리가 이 커맨드 창에 ls 막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ls. 이렇게 ls를 치면 이 ls라는 명령어는 이 결과물을 쭉 이렇게 보여주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파일들의 목록을 쭉 보여주죠. 그래서 LS가 하는 일은 현재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들 목록을 쭉 보여주세요라는 게 LS가 하는 일이에요. LS가 하는 일인데, 근데 얘가 지금 우리가 명령어를 이렇게 치니까 쭉 보여줬죠. 그래서 얘는 다 보여주고 순식간에 끝났어요. 근데 얼마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LS라는 프로세스가 방금 만들어졌고, 그리고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명령어도 있다고 얘기했죠. 타임이라는 명령어가 있고, LS라고 치면 이 LS라는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실행되는지 그 실행 시간을 우리한테 알려준다라는 명령어를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 기억을 못하면 지금 뭐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타임 LS 하면 LS라는 프로세스가 일을 해서 이만큼 결과를 보여줬고, 그리고 이 프로세스는 실제로 0.004초, 그러니까 4밀리세컨드 동안에 실행을 마쳤고, 그리고 얘는 시스템 시간은 이만큼 사용했고 유저 시간은 이만큼 사용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LS라는 명령어가 이 소스 코드가 LS라는 명령어가 쭉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LS라는 프로그램을 누군가가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그럼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0.001 걸렸고, 근데 LS 안에는 시스템 호출이 있을 거예요. 시스템 호출들은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시스템 호출이 있는데 그 시스템 호출을 실행하는데 4ms가 걸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눅스 커널에 있는 함수가 시스템 호출이니까 실행하는데 4ms가 걸렸고, 이 LS 안에 있는 소스 코드, 뭐 if문, for문 이런 것들 수행하는데 1ms 걸렸고, 그리고 실제 전체 우리가 절대적인 시간, 전체 얘를 딱 실행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딱 걸린 시간은 3ms 걸렸다. 뭐 어쨌든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프로세스를 한번 만들어 보고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 강의 자료는 여러분들 어디지? 그게 그 LMS에 올려져 있어요.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프로세스는 지금 보는 것처럼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에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 그리고 이 용어를 좀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죠. 프로세스하고 프로세스를 하고 프로그램하고 각각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 하드디스크에 소스 코드가 있고 이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면 이렇게 소스 코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소스 코드를 실행한다는 얘기는 이 쉘에서 이렇게 실행한다는 얘기죠. 쉘에서 이렇게 음, 실행하는 거. 실행하려면 메모리에 올려져야 되고, 메모리에 올려져서 이제 실행이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되면 프로세서가 되는 거고, 이 프로세스는 결국은 CPU에서 명령어를 하나씩 가져와서 그 CPU에서 하나씩 실행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내가 아마 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를 만들어 볼 건데 프로세스 만드는 명령 관련된 함수 또는 시스템 호출은 이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fork, clone, exec, v, exit, wait, get PID 이와 같은 다양한 함수들 또는 시스템 호출을 이용해서 우리는 프로세스를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아까 내가 가장 간단한 프로세스가 LS라고 했죠. 여기 이제 프로세스 예제가 있네요. 이것도 프로세스죠. find가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명령어인데 이 명령어도 결국은 실행하면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예제가 나오고 있는 김에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find 마이너스 사이즈 플러스 20메가 이렇게 되면 현재 위치에서 사이즈가 20메가보다 큰 파일들을 다 보여주세요. 20메가보다 큰 건 없네요. 그러면 sudo find size find 현재 위치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홈 디렉토리 밑에다 해볼게요. 사이즈 홈 디렉토리 밑에 하니까 이게 홈 파일들이 아주 많죠. 20메가 이상 되는 파일들이 꽤 많이 나오네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메가도 꽤 있네요. 자, 지금 프로세스가 실행되고 있는 중이죠. 프로세스가 지금 실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세스가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인데 프로세스 우리가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한 함수와 시스템 호출들의 다양한 함수와 시스템 호출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프로세스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프로세스 그 함수들 간의 관계도예요. 관계도. 무슨 말이냐면 보통 프로세스를 만든다는 얘기는 어떤 특정한 프로세스, 그러니까 부모 프로세스가 있고, 그러니까 특정한 프로세스 하나가 있고, 그 프로세스가 포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시스템 호출을 이용해서 자식을 이렇게 만들어요. 포크를 이용하면 이제 자식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자식이 만들어진다는 게 프로세스가 하나 더 만들어져요. 복사본이. 프로세스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만들어진 프로세스는 자기가 뭔가 실행하고 싶은 뭔가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함수들은 우리가 뒤에 가서 이제 오늘 배울 거예요. exec이라는 특정한 함수 이용하고 또 이 실행하면 자기 자신만 이제 뭔가 코드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자식 프로세스는 끝나면은 반드시 부모 프로세스한테 나 끝났어요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종료가 된다. 알려줄 때는 부모는 자식이 끝날 때까지 웨이트를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관계도가 지금 우리가 실행했던 이 쉘에서 실행했던 여기에 그대로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자, 볼게요. 우리가 지금 쉘에서 실행하고 있는 이 프로세스는 뭐죠? 그러니까 지문 이상한데 우리가 지금 쉘을 실행을 시키고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쉘이 실행되고 있는 중이죠. 왜냐하면 이 지금 프로세스가 깜빡깜빡하면서 우리가 명령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한히 반복합니다. 무한 반복문으로 쉘이 이제 실행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쉘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지금 이 쉘이 부모 프로세스예요. 부모 프로세스 쉘이 부모 프로세스고 쉘이 자식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데이트라는 명령을 한번 쳐볼게요. 그러지 말고 ls 칩시다. ls라고 명령을 치면 이 ls는 방금 쉘이 만든 자식 프로세스예요. 이 ls는. 그래서 이 쉘이 이제 여기서 부모죠. 부모가 포크를 해서 자식을 만들고 그 자식이 자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실행을 시켜요. 실행을 하고
그리고 이 ls 명령어가 끝났죠. 끝나면은 부모한테 다시 돌아가서, 왜냐하면 끝났으니까 지금 이제 ls가 끝났으니까 부모한테 돌아와서 종료가 되는 이와 같은 구성,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실행 순서를 가진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실행 순서가 일반적으로 어, 그 부모가 자식을 만들고 자식이 끝내서 다시 종료가 되고 다시 부모가 또 필요한 자식을 또 만들기도 하고 이와 같은 순서를 그 시퀀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실제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프로세스를 만드는 방법은 크게 보면 그두 가지 함수를 우리가 가지고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 함수는 시스템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배울 함수는 포크라는 함수가 있어. 포크. 근데 포크가 아주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거고, 근데 이제 시스템도 사실 이제 일반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시스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시스템이라는 것부터 먼저 가지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바로 저기 뭐야, 실습을 준비를 하는데 조금 있다가는 실습할 시간을 줄 테니까 일단 이 설명을 좀 보면서 이대로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실습 코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소스 코드죠. 이 소스 코드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한빛 미디어에 있는 그 책 있죠. 그 책으로 시스템 프로그래밍 책에 있는 예제가, 그러니까 이 소스 코드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책들을 참고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뭐야, 이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책에 있는 내용, 우리 한빛 미디어에 나와 있는 책에 있는 그 소스 코드를 가능하면 많이 실습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서는 이 include가 빠져 있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빠르게 지금 실습을 해볼 친구들 이제 빠르게 실습을 해보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소스 코드를 만들고, 이 시스템이라는 함수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쉘에서 타이핑 쳐야 될 명령어를 이 함수에서 함수 인자를 이렇게 주면 이 함수 인자에 있는 게 그대로 쉘에서 실행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자, 이렇게 시스템 명령어를 치면 바로 뭔가 실행이 종료가 됐고, 근데 자, 지금 여기서 하는 게 뭐냐면 ps, ef 뭐 쭉 해서 실행 결과를 ps.txt라는 파일로 실행 결과를 보여주세요라는 의미인데, 근데 아마 내가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 명령어에 대해서 아마 이 기호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아마 안 한 것 같은데 간단하게만 얘기를 할게요. 자, 어떤 ps-ef 하면 ps-ef 하면 어떤 실행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 실행 결과는 현재 시스템에서 실행되고 있는 모든 프로세스의 목록들을 다 보여주세요 라는 명령어예요. 네, 다 보여줬어요. 그런데 ps-ef하고 여기에 이 기호를 우리는 가로로 이렇게 줄 있는 이 기호를 파이프라고 얘기해요. 파이프. 이 파이프를 하면 이 실행 결과가 이 모니터 화면으로 쭉 출력되는 게 아니고 이 실행 결과가 어디로 가냐 하면 이 명령어, 다음 명령어에 인풋, 입력으로 들어가요. 입력으로 들어가요. 표준 입력으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그랩하고, 그래서 이 결과물을 그대로 그랩을 하겠다는 거죠. 시스템 B 면 그랩 명령어는 우리가 배웠듯이 어떤 문자열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입력되어지는 그 표준 입력으로 받는 그 문자들의 스트림에서 내가 원하는 문자열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문자열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시스템 D가 들어간 문자를 지금 이 행을 다 이렇게 찾았어요. 찾았는데 이렇게 찾고 그 찾은 내용을
오른 그 리다이렉션 오른쪽 끝셋처럼 보이는 왼쪽 끝셋하고 T 하면 이 실행 결과를 화면으로 보여주지 말고 ps.txt라는 이름의 파일로 이 결과를 다 옮겨주세요. 라고 하면 화면에는 아무것도 안 나와요. 대신에 ps.txt라는 파일이 만들어졌고 그 파일을 오픈해보면 그 파일에 지금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그래서 방금 우리는 이 명령어를 우리가 타이핑으로 치지 않고 물론 뭐 우리가 그 프로그래밍 할 때는 타이핑으로 쳤지만 이 쉘에서 입력을 하지 않고 어디에서 프로그램에서 바로 실행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 실행을 우리가 이렇게 시킬 수 있고 이렇게 실행시키면 실행 결과가 어디로 보여진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실행이 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일단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은 방금 봤듯이 시스템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사실 좀 비효율적이다. 좀 비효율적이에요. 왜냐하면 인자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다 좀 지정을 해줘야 되고 좀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 fork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프로세스를 보통 많이 만든다. 자, fork는 뭐냐 하면 아까 봤듯이 부모 프로세스가 하나 있고 그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fork라는 함수를 호출해요. 근데 부모 프로세스는 자기도 뭐 쭉 실행하고 있겠죠. 자기 실행 흐름이 있겠죠. 자기의 실행 흐름이 있을 거예요. 자기의 실행 흐름이 있을 거예요. 그 자기의 실행 흐름을 실행하고 있다가 페어런트는 이제 실행이 될 거고 포크를 만나면 자식을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자식은 또 자식만의 또 실행 흐름을 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한테 여러분들 태어났지만 여러분들만의 자기만의 그 삶이 있는 거죠. 자, 페어런트는 페어런트만의 삶이 있고 포크는 이 자식은 자식만의 삶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포크를 했을 때 실제로 포크를 했을 때 내부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볼게요. 그래서 포크 함수는 페어런트 프로세스를 그대로 복사해서 차일드를 만들어요. 지금 글자가 좀 작은데, 자, 차일드 프로세스는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차일드 프로세스는 포크의 똑같은 복사본이다, 복사본. 그러니까 우리도 부모의 그 DNA도 물려받고, 사실 이제 대부분 그대로 물려받죠. 물려받지만 뭐 사실 물려받지만 완전 똑같지는 않죠. 똑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근데 이제 여기서 포크는 부모의 그 내용들을 완전 그대로 똑같이 복사를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실행하면 그 프로그램은 프로세스가 되고 프로세스 자기만의 실행 이미지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실행 이미지라는 게그 메모리에 레이아웃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프로그램은 실행되면 그 레이아웃에 있는데 그 레이아웃에는 그 세그먼트가 구분되어 있고 뭐 코드라고 볼 수도 있고 텍스트도 있고 데이터도 있고 힙 영역도 있고 스택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 부모 프로세스가 실행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포크를 실행하면 이게 완전 똑같은 복사본이 하나 만들어져요. 완전 똑같은 복사본이 하나 만들어진다. 자,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차일드는 이 부모가 실행한 포크 이후로부터 그대로 이제 쭉 또 자기만의 실행 흐름을 이렇게 또 실행을 하게 돼요. 일단 여기까지 일을 하고, 어, 자, 그래서 포크를 하게 되면, 이 방금 얘기했듯이 부모 프로세스가 포크를 하면 부모 프로세스와 자식 프로세스 이제 실행 흐름이 두 갈래로 나눠져요. 왜냐하면 프로세스가 하나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이때 그러니까 포크도 함수죠. 포크가 함수인데 함수가 실행이 끝나겠죠. 이게 포크 함수가 실행이 끝나면
부모 프로세스는 이게 설명하기가 조금, 그러니까 포크를 실행하는 시점에서는 부모 프로세스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약간 헷갈릴 수가 있겠는데, 부모 프로세스가 포크를 실행했죠. 자, 이 소스 코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메인 함수가 있고 뭐 쭉 하다가 이게 이제 부모 프로세스예요. 부모 프로세스고 뭐 여기서 뭐 뭔가 쭉 예를 들어서 인티저 뭐 있고 하다가 인티저 A 있고 하다가 포크를 실행했어요. 그럼 부모 프로세스가 이제 여기까지 실행을 하다가 포크를 만났어요. 그럼 포크를 하면 포크에서 어떻게 돼요? 끝나서 빠져나오겠죠. 근데 빠져나올 때 포크가 그 리턴하는 값이 있을 거예요. 리턴하는 값이 부모 프로세스일 때는 리턴할 때는 그러니까 부모가 리턴해서 자기가 부모 프로세스로 리턴할 때는 어디 있지? 자식 프로세스의 PID 그러니까 자식 프로세스의 프로세스 아이디를 리턴해요. 그런데 이 부모 프로세스가 포크를 할 때 자식도 부모 프로세스하고 똑같은 소스 코드를 만든다고 그랬, 이 이미지를 만든다고 그랬죠. 그럼 자식도 자식이 있고 메인 있고 인트 A 있고 그 부모하고 똑같은 소스 코드가 또 여기 이미지가 있어요. 그럼 부모가 여기서 실행을 하다가 자식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리턴을 했잖아요. 근데 자식도 자식 입장에서는 이 위에 있는 코드는 실행을 자기는 안 하겠죠. 왜냐면 이제 부모가 위에서 실행을 했고, 그리고 나서 자식도 부모가 포크를 하는 시점에 자식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자식도 이 포크 함수에서 빠져나올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이 각 프로세스는 자기가 실행할 때 그 자기가 이제 그 뭐야 쭉 이렇게 소스 코드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 카운트라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 카운트.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실행했는지를 이제 얘는 이제 바이너리 그러니까 실행 파일이죠. 내가 어디까지 실행했는지 위치를 프로그램 카운트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 프로그램 카운트가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 당시에 포크를 만약에 했으면 자식도 똑같이 이와 같이 프로그램 카운트도 그냥 그대로 복사를 해버려요. 자, 그 얘기는 자식이 부모가 만들었고 자식도 포크를 통해서 자식이 만들어졌으면 자식이 프로그램 카운트도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포크를 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그럼 자식도 여기부터 이제 자식이 시작하겠죠. 왜냐면 프로그램 카운트도 복사를 했으니까. 자, 근데 이제 프로그램 카운트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 카운트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소스 코드가 그러니까 그 바이너리 코드가 쭉 있으면 이 내가 어디까지 실행했는지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트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내가 어디까지 명령을 실행했는지 이제 그냥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면 돼요. 뭐 전혀 특별한 건 없어요. 그래서 자식도 프로그램 카운트가 여기니까 얘를 딱 가리키고 있으니까 자식도 여기까지 와서 자기도 리턴을 하겠죠. 그러니까 끝내겠죠. 포크 함수를. 자, 그래서 자식 프로세스는 이때 리턴하는 값이 0을 리턴하고 부모는 이때 리턴할 때 자식의 PID를 리턴해줘요. 자, 그게 이제 차이점이고, 자, 그게 그 가장 큰 차이점이고, 자, 그리고 자식 프로세스는 부모 프로세스의 메모리를 그대로 복사를 해버려요. 아까 방금 얘기했던 이 메모리 공간을. 뭐, 자식이 있고, 그래서 여기 있는 공간을 똑같이 복사를 해요. 똑같이 복사를 그대로 한다. 자, 그리고 뭐, 이 몇몇 환경 변수도 그대로 복사를 하고, 어쨌든 거의 모든 것들을 다 복사를 그대로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이제 그 내용이 이제 포크를 하면 똑같이 복사한다는 뜻이고, 자, 방금 그 실행 흐름을 한 번만 쫓아가 볼게요. 그래서 부모 프로세스가 포크 함수를 호출하면 맨 첫 번째 포크 함수 호출되고, 자, 그리고 여기 뭐 포크 함수 안에서 포크 함수는
시스템 호출이고 결국은 리눅스 커널에 있는 함수예요. 리눅스 커널에 있는 함수. 얘가 이제 실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포크 함수 호출하고 두 번째 프로세스를 생성을 할 거예요. 프로세스 생성한다는 자식 프로세스를 이렇게 만들고 만들 때 부모하고 똑같은 애를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은, 그러니까 3번이 이제 여기 메모리 복사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이 복사를 할 거니까. 그리고, 이 포크 함수가 끝나는 시점에, 끝나는 시점에서는 이제 리턴을 하겠죠. 리턴할 때 부모한테도 리턴을 할 것이고, 왜냐하면 자식도 내가 방금 만들었으니까, 자식에 있는 포크 함수도 리턴을 할 거예요. 이쪽으로 리턴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리턴된 값에 따라서 또 적절한 어떤 일을 할 거다.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혹시나 좀 이해가, 어쨌든 좀 잘 이해를 좀 하고, 그리고, 자, 그래서 이, 일반적인 포크 함수가 하는 일을 이 예제에서 이렇게 지금 보여져 있는데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포크 함수가 하는 일이 이 포크라는 함수를 실행을 하고 실행을 하고 그 실행된 리턴 값을 받아요. 일단 리턴 값을 받는데 그 리턴 값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0이면은 차일드 프로세스고 0이 아닌 거면 그 자식 그러니까 부모 프로세스라고 그랬죠. 부모 프로세스는 자식의 PID를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포크 함수를 호출하고 포크가 끝나는 시점에 케이스 0으로 들어오면 그 얘는 차일드 프로세스가 실행을 할 거고 그리고 부모 프로세스는 0이 아니면은 부모 프로세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0이 아니면 페어런트 프로세스구나 하고 페어런트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거. 그러니까 포크의 아주 간단한 버전입니다. 함수를 음, 만들고 자, 이 소스 코드 뭐 여기 있는 소스 코드하고 동일하고 CC면 포크하고 딱 실행을 해보니까 자 어떻게 됐냐 하면 자 포크를 실행을 하니까 포크 함수가 실행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리턴 값이 방금 얘기했듯이 지금은 페어런트 프로세스가 먼저 이게 먼저 실행이 됐네요. 그래서 페어런트 프로세스고 my PID, my parent의 PID 그래서 get PID, get PPID, PID가 이제 뭐 이거라고 해야 되나 출력이 그냥 된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 출력할 수 있고 또는 자식 프로세스를 또 이렇게 자식이면 이게 여기 있네요. parent child면 자 볼게요. parent의 my PID는 399-78399 그리고 child의 my parent PID는 399 그 얘죠. 그러니까 이 차일드 입장에서는 얘가 페어런트죠. 자, 그리고 이 어, 오케이. 이 페어런트 프로세스의 페어런트는 또 뭔가 PID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PS라고 이렇게 눌러보면 PS라고 눌러보면 여기 배시가 있죠. 여기 있네. 배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 프로세스죠. 그 쉘이죠. 그래서 쉘의 PID하고 똑같아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 쉘에서 지금 배시 쉘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쉘에서 이 포크를 실행했죠. 근데 이 포크 안에서 자식 프로세스를 또 만들었죠. 그래서 이 부모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자기의 부모는 어디예요? 배시예요. 왜냐하면 배시가 얘를 실행시켜줬기 때문에 포크를 실행시켜줬기 때문에 자, 그 관계가 약간 지금 조금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조금 이따가 실습을 한번 해보고 바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여기까지 설명을 좀 하고 실습을 한번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변수를 글로벌 변수를 한번 만들고 그리고 로컬 변수도 만들고 자 그리고 어, 여기에서 여기서 포크를 해요. 그걸 하는데 포크를 해서 만약에 포크 결과가 0과 같다면 포크 결과가 0과 같다면은 자식 프로세스란 얘기죠. 그래서 자식 프로세스면 글로벌 값하고 베리어블 값을 전가 한번 시켜볼게요. 전가시키고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출력을 하면 자 부모가 있고 그래서 포크를 실행을 하면 양쪽으로 갈라져서 여기 부모 여기 자식 프로세스가 양쪽으로 실행 흐름이 되죠. 근데 어디서부터? 포크 이후로 실행 흐름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자식 프로세스는 뭘 했어요? 플러스를 했어요. 글로벌하고 베리어블을. 그래서 자식 프로세스는 플러스에서 변수를 전가시켰어요. 근데 부모는 변수 전가 안 하고 부모는 슬립만 했어요. 여기 이제 부모 프로세스는 슬립만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있는 printf를 출력을 해보면 부모는 그 변수 전가 없이 886 지역 변수 88이고 글로벌 베리어블 6이고 자식 프로세스는 89 그리고 글로벌 베리어블은 7로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